아버지, 네, 기자님 오셨어요. 어디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의혁 씨 아버지는 벌써 3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혁 씨의 할머니 역시 아버지와 비슷한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먹기 싫어 드셔야지 어떻게? 그래. 아유. 더워도 이불 덮고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저희 주민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그 내 부모, 내 할머니가 죽고 난 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님이 됐던 환경부 장관님이 됐던 와서 받으라는 얘기고요. 저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밤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로 대세요. 일로. 요 앞에다 갔다가 일로 대요. 차. 밤에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소음과 대기를 측정하는 마을 사람들. 한 주민의 집 옥상에 오르자 밤낮 없이 가동된다는 폐기물 소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다던 이날 밤에도 농림지역 공장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잠들 시기에 뭐 소각도 더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소음도 더 커지고, 어쩔 때는 뭐 제트기 소리도 나니까 70데시벨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보 영상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역한 냄새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희도 미치겠지. 옷을 널어도 냄새가 나니. 심하네. 그러니까 저희는 심한 거 아니에요? 엄청 덜한 심하죠. 거죠. 네? 근데 덜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날이 좋으니까 이런 거죠. 깔아앉을 때 여기 올라오면은 그냥 막 붙어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형제건 부모건 할머니건 가족들을 잊고 살아야 되냐 이거요. 민가에서 불과 60m 거리, 길 하나 건넌 자리에 1년 전 이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인접한 대전 1, 2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입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를 소각해 증기와 전기를 만드는 SRF 소각 시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미 15년 전 들어온 SRF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10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 폐기물 소각장이 2개나 들어선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문제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온 연기가 마을 안으로 고이는 구조.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특히 대기가 적체돼 주민들의 두통과 메스꺼움이 심해집니다. 이 지형 조건이 협소하고 해서 오염물질이 잘 척결될 수 있고 바람도 약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그곳에 잘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갇히면 그 해소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서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악취 귀상 감시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작년 시험 가동 중에는 유해물질 수치가 특히 높았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구토 현상도 있었고 어지럼 현상도 있었고 그랬어요. 안 나온 날짜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3,000이 넘어갈 때가 있으니 500에서 3,000이면은 몇 배잖아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항목은 대여섯 배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유해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안 되겠어요? 대부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법정 기준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요식 물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 기준치를 설정해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런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뭐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도 뭐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피해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 장기간 노출이 되면 뭐 신장, 간 이런 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암 환자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담이에요. 담이고 노인의 퇴원해서 이렇게 사망하면 돈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명단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한 집 끝나 하나씩이야. 다 비어 있어 집들이. 그러니까 불안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 암으로. 주민수 200명 남짓한 마을에서 최근 6년간 25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마을 주민들. 이 집도 돌아가셔갖고 비고 이 집 아저씨는 저쪽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왔고 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왔어요. 2년 전 혼자가 되신 할머니. 밥 잡섰어? 사망 신고서 할머니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폐암. 몇 달 병원도 몇 달 안 계시고 돌아가셨어? 회장님?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계세요? 찍어드렸어. 창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네, 낮에 더 써요. 그리고 이거 답답해. 확 우울증이 치밀어. 근데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냄새 나죠? 왜 안 나? 그걸 어떻게 숨을 참고. 열지 마요. 큰일 나, 큰일 나. 아, 더군다나 숨도 못 쉬는 양반이. 밤이가 제일 무서워. 갑자기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무도 연락도 못하고 그래. 저갈 거면서 힘들어, 울지 마시.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소각장 바로 아랫집은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내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서 도망치듯 이사를 나갔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대전 1, 2. 소각장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15년 전에 들어선 소각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7년 전부터 업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각장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또 그런 것도 한쪽에는 소각할 SRF, 즉 고형 연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한 후 열을 가해 뭉친 고형 연료. 연소되면서 유해 성분이 배출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법적 기준에 중금속이 얼마여야 된다, 항성분이 얼마여야 된다. 그거에 다 맞고 규격도 이 사이즈 이하에 다 들어와야 되고 관리량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못 맞추면 그렇게 대기로 배출되는 것 중에 뭐 유해한 물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법적 기준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업체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년 전 새로 지어진 또 다른 소각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도 폐쇄 건조한 폐기물로 만든 비성형 고형 연료가 소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형 연료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발열량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쓰레기라면 쓰레기가 맞는 거고요. 그냥 제 눈에는 그 쓰레기를 잘게 부순 거. 예. 이 배기가스를 연소가스에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들인 겁니다. 이 전체가. 업체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벌금, 행정명령 등등 이렇게 첩첩이 산중을 쌓여 있습니다. 소각이나 고용연료로 사용하는 어느 업체든 TMS가 결국 성경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전리 사람들은 소각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걸 지키면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이것은 행정 목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보자는 것이지 그 기준치를 지키면 피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